정희야, 우리가 안 본지 벌써 몇 년이냐. 자식들 결혼식 때도 서로 소식도 못 전했으니 그깟 자존심이 뭔지. 그때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박혀서 끙끙 앓았는데 요새 자꾸 내 생각이 나네. 얼마 전에 길에서 너 닮은 사람을 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먼저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이 나이 먹고 더 이상 미워하기도 지치고 좋았던 날들도 많았는데. 근데 막상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한담 내 목소리 들으면 또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아닐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지혜로워지는 시간, 마음 토닥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관계라는 이름의 집을 짓습니다. 때로는 햇살 가득한 창문처럼 따스한 온기를 나누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관계는 숨막히는 벽처럼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특히나 마음을 터놓고 의지했던 사이,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인생의 많은 부분을 공유했던 이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유독 깊고 오래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비수를 맞은 것처럼 그 충격과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죠. 어쩌면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의 차가운 눈빛, 혹은 등 뒤에서 날아온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던 기억.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다. 그래도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풀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어른들은 혹은 주변 사람들은 을의 갈등이 생기면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그것이 더 성숙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아픔이 화해라는 이름 아래 깨끗이 지워질 수 있는 걸까요? 한번 금이 간 신뢰가 과연 예전처럼 단단하게 다시 붙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화해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나 오랜 정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이 보내는 고통의 신호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어떤 관계는 애써 봉합하려 하기보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혹은 단호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관계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풀리지 않는 관계의 매듭, 그 아픔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과 우리는 정말 다시 웃으며 마주해야만 하는 걸까요? 앞서 영숙 씨처럼 우리는 지난 세월의 무게 때문에 혹은 그래도 한때는 하는 아련한 기억 때문에 쉽게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어떤 날은 그 사람 생각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차마 먼저 돌아서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오랜 시간 이어졌다고 해서 혹은 과거에 좋았던 추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름답게 지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 오랜 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친자매처럼 지냈던 순자 씨와 말자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젊은 시절 한 동네로 시집와서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던 시절부터 자식들 출가시키고 손주들 재롱 보는 나이가 되도록 서로 의지하며 지낸 두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아들 내외 문제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고민을 말자 씨에게만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너니까 하는 얘기다. 다른 데 가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동네 반상회에서 그 이야기가 온갖 쌀이 붙어서 떠도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믿었던 말자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을 치며 말자 씨에게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뭘 그런 걸 가지고 속 좁게구너. 다 네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 아니었나? 하는 퉁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지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벗인데 이대로 연을 끊어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다시 그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을까? 옛 성현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를 따른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에게 의로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지 단지 익숙함이나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이익을 따져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순자 씨는 고민 끝에 깨달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 위에서는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요. 또 다른 분, 춘식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부터 함께 고생하며 사업을 일궜던 중마고우 박 사장과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개인적인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박 사장에게만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 모임에서 박 사장이 춘식 씨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마치 안주거리처럼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춘식 씨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까지 섞어가면서요. 춘식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박 사장에게 서운함을 토로하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에이, 친구끼리 뭘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나. 다 자네 잘 되라고 긴장 풀라고 한 소리지.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어. 라며 어깨를 툭 칠 뿐이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믿음을 쌓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화해를 위한 그 어떤 말도 쏙 빈 강정처럼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춘식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다면 결국 자신만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처럼 때로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친구 사이의 일이라면 큰맘 먹고 돌아서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그 관계가 가족이라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좋든 싫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엮여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끊어낼 수 없는 관계이기에 어쩌면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평행선만 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휜 길동 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민수 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 길동 씨의 기대를 번번이 저버렸습니다. 번듯한 직장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며 속을 썩였고 결혼 문제로도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로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세월이 길어졌습니다. 길동 씨는 민수 씨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호통을 쳤고 민수 씨는 그런 아버지에게 제 인생은 제 겁니다. 라며 대들기 일쑤였습니다.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이 오갔고 관계의 골은 깊어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길동 씨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민수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던데요. 요새 부쩍 당신 걱정을 많이 해요. 길동 씨는 아내의 말에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동안 아들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과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더니 이제 와서 왜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대로 등지고 살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처는 나를 강하게 만들지만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이 말은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정말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했을 때 내가 또다시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입니다. 길동 씨는 큰 용기를 내어 민수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민수 씨 역시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던 날들을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길동 씨 역시 나도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 같다.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며 처음으로 아들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앙금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평생을 남편의 그늘 아래 살아온 복희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남편은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늘 가부장적이었고 복희 씨의 의견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자식들 앞에서조차 여자가 어디서 라며 면박을 주었고 복희 씨는 그런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은 채 입을 닫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참고 살아야지. 좋게 좋게 지내라. 고들했지만 복희 씨의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존중할 때 의미가 있다. 일방적인 희생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지배다. 복희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계속해서 상처받고 희생하는 이 관계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진정한 화해는 한쪽의 일방적인 인내나 용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심 어린 변화와 노력이 동반될 때, 그리고 서로를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때로는 무조건적인 화해를 시도하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다 보면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함께 배를 타고 가기 힘든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바닥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나의 선의와 노력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가닿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관계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하는 걸까? 이 손을 놓아버리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망설임에 발목을 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일 수 있으며 그것은 결코 물러섬이나 실패가 아니라 보다 평화로운 내일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은 반복되는 아픔의 사슬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평생을 한 동네에서 굳은 일, 좋은 일, 함께 겪으며 형제자매처럼 지냈던 옥자 씨와 옆가게 순심 씨의 사이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서로의 아이들 업어 키우며 시장 바닥에서 고생했던 그 끈끈했던 정이 무색하게 언제부터인가. 순심 씨는 옥자 씨가 힘든 속내라도 빛을 나치면 너는 맨날 죽는 소리만 한다. 그렇게 물러터져서 뭘 하겠냐며 면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옥자 씨를 깎아내리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지요. 옥자 씨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니까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거겠지 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런 일들이 거듭될수록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 자국만 늘어갔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하나뿐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만수 씨의 사연도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만수 씨는 아들 내외를 부모로서 존중받기보다는 마치 그들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힘들게 뒷바라지했지만 아들 내외는 용돈 한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면 스스럼 없이 찾아와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만수 씨가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을 내비치면 아버지도 참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수 씨는 매일 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과 서름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예철인 니체는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을 줍니다.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까지 껴안고 갈 필요는 없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인연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깊은 고통과 슬픔만을 안겨준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의 매듭을 풀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위험한 관계인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 주에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관계가 나의 남은 날들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끊임없는 걱정과 괴로움만 더하는가? 입니다. 경숙 씨는 매달 꼬박꼬박 참석하던 동창회 모임이 언제부터인가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을 보는 것은 반가웠지만 유독 한 친구가 만날 때마다 남편 흉, 자식 흉, 세상 돌아가는 꼴에 대한 불평불만만 끝없이 늘어놓으며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맞장구도 쳐주고 위로의 말도 건넸지만 그런 만남이 반복될수록 그 친구의 하소연을 듣는 것 자체가 경숙 씨에게는 큰 정신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옛 현인 볼테르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대의 삶에서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이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언제나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그대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다. 즐거워야 할 만남이 오히려 나의 기운을 앗아가고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그 관계의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대방이 나를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있는가? 입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정수 씨는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지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후 몇 년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갚겠다며 깍듯하게 굴던 지인은 약속한 날이 한참 지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 갚기를 미루었고 오히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정수 씨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 정도 기간도 못 기다려주냐며 되려 화를 내는 지인의 뻔뻔한 태도에 정수 씨는 인간적인 배신감과 함께 깊은 실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성인 공자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결국 그 관계를 파괴하고 만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일 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느라 내가 치러야 하는 마음의 대가가 너무나 크지는 않은가? 입니다. 명희 씨는 시집 온 이후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신우이와의 해묵은 갈등으로 인해 말 못할 소가리를 해왔습니다. 명절이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신우이는 명희 씨에게 온갖 사소한 트집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며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아무런 중재 역할도 하지 못했고 명희 씨는 그저 내가 참고 살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꾹꾹 눌러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신우이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명희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나의 소중한 마음과 육체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억지로 유지해야 할 관계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힘든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정리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면 다음의 방법들을 차분히 실천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이 정도 일은 다들 참고 넘어가지 않나? 하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정말로 힘들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나 아팠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끊임없는 무시와 폭언에 대해 더 이상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서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느끼는 어려움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지 여부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런저런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관계에서 많이 힘들고 지쳤소. 앞으로는 서로를 좀 더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하고 어렵게 용기를 내어 마음을 전했지만 상대방이 여전히 뭘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그러시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오? 하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더 이상 그 관계에 나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나 일말의 죄책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랫동안 잠겨 있기보다는 이번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고 배웠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은가를 깊이 성찰하며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명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힘들었던 낡은 관계의 마침표는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관계를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관계의 빈자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 한편에 마치 큰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한 감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운 만남과 긍정적인 경험들로 얼마든지 다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관계 정리 후에 찾아오는 상실감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임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써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보다는 슬프면 슬픈 대로, 허전하면 허전한 대로 그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두었던 일,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집중해 보세요.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악기를 새롭게 배우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거나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감정이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사람들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을 나누거나 오랜 세월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마음 맞는 친구들과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거나 혹은 새로운 동호회나 봉사활동 모임에 참여하여 긍정적이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따뜻하게 받아주고 지지해주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든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당신의 결정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음을 스스로 깊이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배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소중한 마음과 삶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철학자 니체가 남긴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야말로 모든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다. 라는 말을 항상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계에 끈을 놓는다는 것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용기 있는 결단이 그동안의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나를 더욱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관계의 강물을 함께 건너왔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또 어떤 관계는 시린 겨울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며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잘 유지하고 오래도록 이어가는 것을 삶의 미덕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처럼 때로는 그 끈을 놓아주는 것이, 그 관계의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일 때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내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란한 파도와 거센 풍랑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던 나 자신이라는 작은 배를 이제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항구로 안전하게 이끌기 위한 선장의 용기 있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로 고통받지 않기 위한 어쩌면 가장 나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끊고 돌아서는 것을 마치 인생의 시험에서 낙제한 것처럼, 혹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것처럼 여기며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좀 더 너그러웠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내딛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그 누구의 기준이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희생시키고 아프게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나약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강인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 즉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공유해야만 좋은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나의 경계를 침범하며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기 어렵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소중한 삶의 영역이 있으며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에는 종종 불필요한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 조금 더 이해해주고 품어줬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관계가 언제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의 따뜻한 배려와 선한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냉철한 조언을 건넵니다. 네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할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힘겹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간 아픈 관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우리의 남은 날들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들로 채워나갈 때입니다. 힘들었던 관계가 남긴 빈자리는 분명 허전할 수 있지만 그 빈자리는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사람들로 얼마든지 다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우리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며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관계로 인해 남몰래 가슴앓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나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에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또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관계의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 그리고 따뜻한 공감의 울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에게도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의 이 소중한 만남과 연결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머무는 쉼터, 마음 토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